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2024년도 시험 대비해서 민법 핵심, 요약, 파이널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요 강의는 일단 교재가 요핵파라고 카페하고 밴드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부수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화면만 보셔도 되고요. 책이 필요한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재를 저하고 같이 한번 훑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제가 이거 외우세요 하는 것들은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법 총칙부터 시작을 합니다. 민법 총칙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게 권리 변동이라고, 법률 효과죠. 권리 변동은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는데, 그중에 취득하고 변경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취득의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원시 취득 암기합니다. 건물 신축 소유권 취득,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취득 시효, 환지 처분까지. 승계 취득은 이전적과 이전적과 설정적 구별해야 되죠. 자, 이전적에서는 포괄 승계 3개 암기합니다. 상속, 포괄 유증 회사병. 그다음에 설정적은 제한 물권 취득이죠.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설정적 제한 물권 취득. 제가 조금 크게 나왔어요. 조금 제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예. 어쨌든 요 제한물권의 취득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설정적 승계입니다. 변경은 내용의 변경하고 작용의 변경 기억하셔야 되죠.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뉘는데, 요 질적 변경의 예를 두 개를 꼭 기억합니다. 특정물 인도 청권이 손해배상 청권으로 바뀌는 경우 하고요. 물상대위. 작용의 변경은 효력의 변경이죠. 저당권 순위 승진과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인데, 특히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는 예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하고요. 주택 임차권이 인도 및 주민 등록을 하는 경우, 상가공원 임차권이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럼 대항력이 생기죠. 이게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이다. 자, 이렇게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 그랬죠? 그 법률 요건에는 두 개가 있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기죠. 법률 규정은 그 규정에 따른 효과가 생기죠. 이런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 법률 요건인데,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있죠. 그걸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는데요. 법률 사실에서는 의사표시하고 준법률 행위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 사실을 말하죠. 반면에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두 개를 기억하자. 의사의 통지, 최고,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대리권, 수여의 표시.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의혹하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기고, 따라서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표시 없는 법률 행위는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그 법률 행위의 종류 간간히 물어보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 구별하라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계약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때 답으로 나오는 거 이거 일단 암기합니다. 합의 해제, 매매 이약, 채무 인수. 채무 인수는 아예 채무 인수 계약 이렇게 암기를 해두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단독행위는 일방적 행위고 의사표시가 꼴랑 하나죠.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암기합니다. 유언, 유증, 재단범위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죠. 이걸 단독행위, 법정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원칙. 또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가 없죠. 근데 예외를 내죠. 특히 요거 채무 면제. 채무 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단독행위지만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뭐 나중에 열심히 볼 거고요. 합동행위는 몰라도 되고요. 자,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채권행위 또는 원인행위라고 부르죠. 의무 부담행위라고도 부르죠.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그걸 나중에 이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 의무 부담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 이게 채권행위입니다.
즉 처분 권한이 필요가 없어요. 채권행위에 대비되는 게 처분행위예요. 결국 채권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행위 할 때는 처분 권한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타인 물건 매매 계약, 타인 권리 매매 계약도 일단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처분행위는 권리의 종국적 변동시키는 행위고요. 물권행위는 물권을 종국적으로 변동시켜요. 대표적으로 등기 이전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이 행위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죠. 두 개 암기합니다. 채권량도 채무면제. 자, 채권량도 채무면제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 중에서 처분행위고 처분행위 중에서 준물권행위 이렇게 딱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재산 출현 여부에 따라서 출현행위와 비출현행위로 나뉠 수 있는데요. 비출현행위 기억해야 되죠.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 동의라든가 동산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이 비출현행위가 됩니다. 자, 4번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효력이 생기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또는 유효요건. 성립요건을 먼저 갖추고 난 다음에 효력요건을 판단하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효무효를 판단할 필요가 없죠. 법률행위는 부존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성립요건, 효력요건 공히 일반적 요건과 특별요건으로 나뉘죠. 자, 일반적 성립요건 세 가지 기억합니다.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특별 성립요건 하나 기억합니다.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교부.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죠. 요물계약은 뭔가를 주거나 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성립요건이 되죠.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부존재라고 그랬고요. 성립요건은 누가 증명하느냐? 성립요건이 존재한다. 쉽게 말하면 계약은 체결되었다. 계약은 성립했다. 라는 것을 유효주장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반면에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은 세 가지죠. 일반적 성립요건이 갖추어야 할 효력요건이죠. 자, 첫째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당사자가 행위 당시 의사무능력, 무효,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앞으로 보죠. 자,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유적 타당성,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특별 효력요건,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 허가,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할 것들입니다. 하나 암기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매매 효력요건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효력요건은 그 존재하지 않는다. 이 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무효주장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출제되는 것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목적 요건부터죠. 이제 시간을 달리해서 보겠습니다.